있는 자리에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결국 이제 발제하신 분들 세 분의 어떤 상황 분석과 그다음에 진단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 이것을 저는 추려서 그냥 병역과 저항의 동력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지 이런 것에 이제 좀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참 뭐랄까 좀 일반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으로 그걸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지금 그것을 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걸 보여준 것이 저는 예컨대 우리가 조국이다. 여기에는 수십만 명이 모인 반면에 우리가 김용균이다. 여기에는 기껏해야 한 200~300명 모이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그리고 병역과 저항의 어떤 동력을 우리가 정말 어디서 찾을 것인지 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또 진보 정치는 어떻게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촛불 지금 제목으로 되어 있는 촛불 항쟁이라는 이 말 자체에서도 저게 그 정도였나? 심지어 어떤 분은 촛불 혁명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저는 그냥 촛불 시위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은 왜냐하면 4년 전 촛불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기대를 했을까? 솔직히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제프 메스트라는 사람의 말인데요. 이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국민은 자기 수준의 정부를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조국이다 이걸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1946년도에 있었던 그 당시 미 군정청이 이 3.8 이남 사람들 8,453명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방 후 1년 뒤의 일입니다. 그 당시 8,453명을 대상으로 미 군정청 여론국이 이제 조사한 것인데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것을 찬성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본주의 1,189명 14%, 사회주의 6,037명 70%, 공산주의 573명 7%, 그리고 모릅니다 653명 8%. 이런 분포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우호적이겠습니다만 그리고 당시 남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꿰차고 70%가 찬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지향했던 이런 것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냐 그건 곧 사회적 존재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이 철학 명제가 그러니까 옛것은 사라지고 아직 새로운 지배 세력에 의한 이 이데올로기 작용이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적용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그야말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완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완결되어 있다. 이게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완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막스의 개념이고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은 지배계급의 이념이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막스가 얘기한 것인데요. 존재로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의한 개별화된 개인을 구성할 뿐이고 그들의 존재 조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
계급을 구성하지 못한 데는 단순 명료한 이유로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노동자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덧붙여서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문화적 헤게모니 이 문제입니다.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한 바와 같이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는 노동자들의 정신 속에 가짜 의식을 주입할 목적을 가진 문화적 헤게모니 수단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학교, 미디어, 정당, 교회 등. 바로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그 가짜 의식을 갖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학교, 미디어, 정당, 교회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제가 또 우리가 조국이다를 보면서 또 이제 끌어들인 게 이제 피에르 부르주의 상징폭력 이 효과들. 그러니까 어떻게 연대의 방향이 상향으로만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계급 의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통한 연대 의식이라도 이 노동자나 이런 소수자에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이 대학 교수 저 장관급인 그 재산 수십억씩 되는 사람에게 연대 그 흐름이 가는 이런 것도 결국 이제 피에르 부르제가 말한 상징폭력 의도가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나타난 그래서 존재를 대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저는 이제 고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가령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른바 좀 비판적 안목을 갖고 있거나 또는 심지어 변혁이나 정의 어떤 그 의식을 가지려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선배를 잘못 만나는 경험, 또 한 번은 실제 일터에서 당한 경험. 이 경험 그러지 않고는 비판적이거나 또는 계급 의식은커녕 이런 것조차도 갖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왜? 우선 첫째, 학교. 이게 이제 제가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람시가 얘기한 네 가지 중에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 할 얘기 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교육 과목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면 사회교육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부할 것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애당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터에 가지만, 일터에 가서도 과연 노동운동 현장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운동의 세 3역체로 말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레닌의 표현이든 아니든 조직하라, 학습하라, 선전하라. 근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볼 때 우선 학습 안 합니다. 여기 지금 민주노총 한상규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민주노총의 노동조직에서 이 노동조합에서 과연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교육부장이나 교육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도 저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또 이미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생각 공부를 하지 않은 학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한국은 선동은 가능하지만 설득은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설득하고 사시나요? 거의 설득이 되지 않는 사회. 왜냐하면 정답을 주입받았기 때문에 모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은 변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존재를 배반의식이 완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회의에 의문을 품는 과정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선전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조직하라, 학습하라, 그 다음에 선전하라. 이 운동의 건강성은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습하고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려면 선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그 운동의 건강성은 확보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남은 게 조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지금까지 진보 세력이 갖게 된 아주 엄중한 문제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대다수의 경우에 자기 조직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좌파를 자기 정파나 이걸 동원하는 것을 마치 운동으로 착각하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운동의 건강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학습과 그 내공이 있어야 되고 성숙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없으니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조직하라 여기에 남아있는데 그것조차 실은 자기 정파를 동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면서 그야말로 지리 면력을 지금까지 지속해온 것이 아니냐. 우리가 좀 엄중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그런 그 문제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기록한 거는 이제 그 생각하다와 생각의 차이에 대한 이런 걸 쭉 강조했는데요. 결국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 변혁과 저항의 동력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 사파티스타들의 구호로 알고 있는데 회의하면서 의문을 품으면서 전진하자. 이 회의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공유되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토론 시간에 얘기가 가능하면 하고 싶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금 변혁과 저항의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 노동자의 정치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문제 목표를 지금 정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특히 운동의 3원칙과를 보았을 때 좀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면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좀 시간을 좀 오버했었습니다. 네, 양해 바랍니다. 네.